네, 자회사까지 움직였던 뉴스죠. 인스코비는 상한가 그리고 셀루메드도 함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에서 환호를 한 거잖아요. 김정수 전문가님, 줄기세포 치료제를 활용한 것 혹은 그동안 너무 가뭄이었던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호재 아니면 탈모 치료제라는 것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호재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제약 전체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네. 바이오제약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려면 좀 이름 있는 기업이 해야지 뉴스 플레이가 되겠죠. 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적어도 뭐 헬릭 스미스 같은 이런 기업이 딱 해야지 시장에 네. 관심을 받지. 저 밑에 있는 기업들이 하면은 잘 관심 안 받아요. 제가 너무 크게 여쭤봤나 봐요. 그러면 네. 이게 이렇게 환호할 만한 뉴스였나? 일단 주가가 반응을 했으니까 이거는 환호했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먹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부는 시장, 테마가 만들어지는 시장에서 이런 주식이 먹히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거나 상승으로 턴되는 흐름들이 보이게 되면 네.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마땅히 기댈 데가 없었을 때 테마가 부는데 그 테마의 성격으로 바라보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네.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뭐 별의별 사업 다 해요. 지금 보니까 뭐 알뜰폰 관련된 사업도 하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사업도 하고 바이오 관련된 주사업을 하는데 보면 수년간 적자 기업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계속 적자예요. 적자여서 이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성과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제 15,000원짜리가 2,000원대까지 빠진 거죠. 그럼 이거는 낙폭과대가 아니라 기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가가 7분의 1 토막이 납니까?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반등이 나오냐면 잠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발목 치료 관련 탈모 좀 되면 좋겠다. 근데 이거 하게 되면 많은 분들 좀 희망이 생길 텐데 그렇죠. 그 실체적인 내용까지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스토리를 좀 그린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무슨 얘기냐면 그림일까요? 예. 지금 이 기업이 이 특허와 관련된 내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네. 실적을 8월 14일 날 발표를 했어요. 반기 보고서 나온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이 계속 적자.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2, 3년 전부터 적자 발표하다가 갑자기 흑자 전환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이 턴됐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8월 14일 그 전에 8월 13일 날 네. 이 기업이 이제 유상증자인데 제3자 배정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3자 배정 형태로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하는데 그 단가가 2,000원 정도의 제3자 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로 가는데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요.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건 악재입니다. 일반 공모나 네. 주주 배정 형태나. 근데 제3자 배정이라는 거는 특정인한테만 판매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앵커님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네. 특수한 사람한테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신뢰가 있거나 있는, 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네. 돈을 대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 근데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특허가 완료가 됐네. 근데 주가는 7분의 1 토막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쏘는 사람이 시장 여건은 안 좋은 상태에서 테마가 불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적자 발표할 때마다 적자 아무런 기대 안 했다가 흑자가 나왔는데 그 전에 자금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잠깐 꿈을 꾸는 거죠. 그 자금이 저는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스토리로 움직이지 않나 그런 패턴이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주식들은 오히려 호재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는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부실 기업이 회사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못 내는 경우에는 사업 다변화를 하다가 다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으로 사기 치더라도 한 5년이나 10년 뒤면 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노리고서 주가 가지고 장난쳐서 마지막으로 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라고 제가 인스코비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부실 기업이 사업 다변화를 하다가 뭔가 호재가 연이어서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이거는 나중에 오히려 물량을 터는 과정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 네. 이거에 대한 경계심은 분명히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업이 인스코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패턴을 보였던 주식들이 과거에 이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자가 났던 기업들을 만약에 접근하셨을 때는 예.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인식하시면서 하셔야 그쵸.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허 이후의 소식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김윤태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환호할 만한 호재였다. 네, 일단 탈모가 있으신 전 세계 남성분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남성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렇죠. 여성분까지. 우리나라만 해도요. 네. 1,000만 명이 넘어요. 탈모 인구가. 자, 예전에는 40, 50대 대충 남자분이 여성분들이었지만 지금은요. 20, 30대 심지어는 어린이 탈모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아니라 갈수록 이 환경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유전자까지 전이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갑니다. 인구가 늘어나요. 이제 더 이상 노화 때문이 그렇죠. 아니다. 이 시장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 4조 원이 넘습니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자 여기가 개발한 건요. 이제 특허예요. 여기가 한국하고 일본에서 했다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네. 이건 이제 전임상 단계 동물 테스트 할 거 아닙니까? 여기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진짜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야 돼요. 기간 12년 넘게 걸립니다. 임상 들어가서 10년 넘게 걸려요. 네. 저도 왜냐면요 남성분들 대부분은 이게 탈모 증상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국에서 온 거 3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저게 탈모 관련된 거 샴푸, 비누 다 써요. 남자 학생들 거의 다 씁니다. 아, 왜 정말요? 미국도요 미국 전체 남성 중에 50세 이상 중에요 자그마치 85% 여성은요 40%가 넘게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증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예요. 미국 국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탈모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치료제. 승인을 받은 약품까지는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유명한 게 로게인이라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써봤는데, 자 이게 전 세계 이 대박이 났어요. 이 제품이. 그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누구든지 획기적인 제품이 나온다. 정말 초대박 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탈모 시장입니다. 누구도 탈모 제품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발이라는 게 대체 제품이 굉장히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겠어요. 아이템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냐면 동물 전임상 단계 끝나고 임상 네. 단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환호할 만한 시장이었고 치료제가 정말 개발되면 저도 참 좋겠는데 10년 넘게 이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할 내용들이 많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 같이 풀어봤어요. 유리나 캐스터 답이 다 됐나요? 네, 궁금증에 대한 연결고리들 잘 기억해 놓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면요. 아자아자 게시판과 유튜브에 글 남겨주세요. 유리나의 TMP에서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